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셔서 스마트 학습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그럼 저희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죠. 그럼 지금, 그러면 이제 홈런 운영하신 지 꽤 됐잖아요. 제가 2017년 11월에 아이스크림의 에듀에 합류했으니까요. 이제 좀 됐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건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다. 이거를 이제 교육에 실제로 다시 우리 교육 서비스의 설계에 또 적용을 하고 할 때, 이건 효과가 엄청 나겠는데 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들. 예, 어떤 게 예를 들어 있을까요? 저희는 정말 집요할 정도로 데이터를 이제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의심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이러는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홈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가급적. 객관적으로 좀 AI가 실제로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공감을 좀 하고 싶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서 교육의 변화, 좋은 학습 경험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부득이하게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학습을 맥락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에 한 1600만 개 정도 맥락이 기록이 돼요. 평균. 1600만 개. 하루에. 근데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아이들이 매일 학습을 합니다. 하루에 1600만 개의 맥락이 기록된다는 얘기는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예습하고 복습하거나 예습하고 또 자기 관심사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진로 적성 콘텐츠를 보거나 이런 시간이 한 하루에 40에서 5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 160번의 뭔가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이. 그러면 160번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중에서 그럼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행동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학습 성과로 이어지느냐, 이런 데이터를 계속 바라보거든요. 이제 매년 하는 것 중에 10주간 학습 습관 캠페인을 해요.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이를테면 좀 속된 말로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궁뎅이를 의자에 붙여서 딱 공부를 시작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만났을 때 내가 모르는 걸 만나면 바로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자, 이런 습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가는.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중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떤 습관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획된 공부 일정을 지켜서 공부를 시작하는 습관, 뭔가 밀렸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찾아서 그 주간 안에 반드시 끝내는 습관, 자기가 모르는 거 만났을 때 선생님들한테 톡을 보내서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모르는 개념을 만났을 때 사전을 찾거나 키워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의 한 분야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오답노트 있죠.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완성하는 습관이 제일 성적이나 성취 수준을 빨리 올립니다. 그걸 찾았어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그러면 제일 그걸 확실해요. 아이스크림 홈런에서는 이제 관리하는 요게 펑션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스마트 학습은 오답 노트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오답 노트를 직접 만드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개념 문제나 연산을 이제 높여주는 스킬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틀리게 되면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다시 풀게 되게. 그럼 다시 풀어도 틀리게 되면 오답 노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로 갈 때는 그 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를 이렇게 하나를 더 줘서 이제 페어링을 시켜서 오답 노트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때 아이스크림 홈런 이렇게 내용을 좀 들여다봤을 때 아이들 측정할 때 자기 주도력 이런 거 측정하시죠?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돼요. 정성적인 부분이죠. 그동안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빅데이터나 AI를 이용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량화시키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습관이라는 러닝 아웃컴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자존감 얘기하셨는데 자존감도 측정을 하나요? 자존감의 경우는 사실 측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생이나 부모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뭐 전수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학습을 하는, 공부하는 이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취 수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인터뷰를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피드백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진 경우들 많이 확인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이런 편지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같이 좀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공감이 돼서.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가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속는 기분으로 홈런을 한번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그랬는데 이 아이의 이제 일주일 만에 변화를 보고, 이상한데? 좀 다른데? 라고 하셨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손도 잘 들지 못하고 삐쭉삐쭉 했는데 아이가 막 손을 들고 학교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많이 하니까 너무 어머니가 고맙다고 우리 홈런 선생님한테 그 자그마한 편지하고 손편지하고 이 초콜릿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사연을, 본인의 사연을 이렇게 적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디다가 노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거를 이제 저한테 살짝 보여주셨어요. 홈런 선생님이 이런 걸 받았다면서.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보람을 느껴서 울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감성적인 거는 저랑 비슷해요. 예. 저도 우리 그 후기 가끔 올라오면은 보다가 진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학습 사교육 없이 영어는 리딩앤으로, 국어는 독서 수학은 문제집만 풀고 있었습니다. 초1도 아이스크림 홈런과 같은 온라인 필요할까요? 하게 된다면 초등고 정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도 네. 많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럼요. 요즘은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4세까지 내려가요. 그래요? 왜냐면 세대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면서 모니터를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 벌려서 줌인하는 본능적 DNA를 갖고 있는 세대라서 이게 막아서 되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그 적절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부모님이 요즘 이렇게 바쁜 세상에 부모님이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주는 이게 홈스쿨링의 보조도구까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킹맘들도 이런 스마트 교육 디바이스, 이런 서비스에 많이 기대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이게 지금 엄청난.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우리 부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라고 해서 CX 분석팀이 있어요. 고객 경험. 네, 고객 경험 분석하는. 네네네.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는데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밀착해서 하는 부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VOC라고 해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래서 뭐 칭찬도 있지만 불만, 개선 사항들이 이렇게 계속 수집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리뷰하는 회의를 할 때 전 제일 이렇게 막 흥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얼마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좀 했어요. 우리 고객들 대상으로. 뭐 어떤 사교육을 병행하고 계신지도 조사를 했고, 얼마나 이제 교육에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전업주부나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똑같이 바빠요. 똑같이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뭐 교육에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약적이고 또 더 어려운 거는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배웠던 시기가 뭐 3, 40년, 그거 너무 많이 갔나? 아무튼 2, 30년, 2, 30년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셔서 스마트 학습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저희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죠. 그 자제분들은 그럼 아이스크림 홈런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느냐?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공공 분야에 있을 때부터 저 이율 배반적인 거를 되게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홈런을 만들고 이걸 이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홈런을 안 시키고 뭐 조기 유학을 보내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자기 애들은 해외 유학 보내놓고 뭐 교육 정상화 시킨다고 뭐 네네, 한다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예, 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사실 교과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예, 홈런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수학에서 약간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예, 수학 뭐 아이스크림 홈런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홈런 팬이에요. 물론 아빠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기본적으로 4학년 아이는 한 50분, 평균 50분에서 한 1시간 반? 조금 더 많이 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그리고 밀릴 때 있어요, 사실. 밀릴 수밖에 없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해야 되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동네 놀이 문화를 이끄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1시간에서 조금 많은 날은 이제 2시간까지도 본인이 이제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수학하고 영어를 홈런을 이용해서 많이 개선을 시켰는데, 저희가 디지털 컴패니언이라고 하죠.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호아킨 피닉스라는 그 훌륭한 배우가 주연한 허라는 영화 있고, 최근에 약간 재미있게 보시려면 하이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디지털 컴패니언, 동반자라는 컨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동반자라는 컨셉이 그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AI 튜터거든요. 이게 한국어로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해주는 그 튜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늘었어요. 그리고 뭐 공부를 아주 상위권은 아니지만 늘 수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풍기는 이제 그 느낌이 뭐냐면